시험 끝나고 잘 쉬고 계신가요? 제가 영상에도 올렸지만 자책점 안 하셨을 거라고 믿고 그리고 푹 휴식도 취하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제가 면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렸어요. 답안을 구성할 때는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구체적으로 생각도 해보고 고민한 흔적이 보여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선생님들께서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지루하지 않고 뻔하지 않은 답안 구성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했는지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면접 준비할 때 EBS 프로그램도 좋고 다양한 교육 시사 프로그램도 좋고 교육 관련 도서도 보는 것도 좋지만 쉬는 기간 동안 예능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드라마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봤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중 하나가 바로 알쓸신잡. 제가 알쓸신잡은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아서 그거를 제가 어떻게 활용을 했는지 좀 말해 보려고 합니다. 알쓸신잡이란 프로그램은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토론도 하고 스스로에게도 질문하고 아니면 타인에게도 질문하고 하면서 다양한 견해를 듣고 자신의 생각을 좀 확장시키는 프로그램 같더라고요. 일단 처음에 알쓸신잡을 볼 때는 그냥 흥미롭게 시청을 했어요. TV 시청을 한다 마음으로 봤는데 보면 볼수록 유익한 내용들도 많고 학교 교육에서 이런 부분은 내가 활용해서 쓸 수 있겠다 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노트북으로 적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A4 용지로 알쓸신잡이라고 해서 그냥 그 회차별로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들을 적었어요. 내가 나중에 면접 볼 때 좀 유용하겠다 라고 썼던 게 언어라는 게 있으면 언어는 지식이 아니라 지식을 담는 도구이므로 언어를 통해 어떤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어떻게 표현하는가가 중요하다. 이런 것도 나중에 면접과 적용을 했을 때도 이런 언어적 폭력, 언어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알려줄 때 덧붙이면 굉장히 좋은 소스가 되겠죠. 또 예를 들면 아이디어 창의성에 관련된 말도 했었어요. 창의성이라는 거는 기본 지식을 바탕으로 개인의 소질을 통해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창의성은 여러 사람이 모여서 상호작용했을 때 창의성이 발현되는데 서로가 서로에게 자극을 주면서 예술적 부흥이 일어난다. 그래서 한때 통영에 많은 예술가가 살았던 이유는 항구 도시로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서로에게 자극을 주었기 때문에 예술적 부흥이 일어날 수 있었고 서로가 성장할 수 있었다. 이런 말들이 나와요. 이제 교육청에서는 예술교육, 문예체 교육을 활성화시키고 있단 말이죠. 아이디어 창의성을 어떻게 신장시킬 수 있을까? 그러면 혼자서 개인적으로 뭔가 몰두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했을 때 이런 시너지 효과가 난다라는 거에 대한 근거 자료가 될 수 있겠죠. 이렇게 그냥 쭉 회차별로 다 적었어요. 굉장히 많아요. 앙투라지 드라마도 있었죠. 앙투라지가 무슨 뜻일까 했을 때 앙투라지가 프랑스어로 주변 사람 혹은 측근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래요. 성공한 사람이랑 결국은 앙투라지가 많은 사람이다. 누군가의 앙투라지가 되어준다는 건 그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뜻이다. 많이 사랑하고 많이 사랑받은 사람이야말로 인생의 승리자다. 이런 말들도 나중에 내가 협력적 인성교육 이런 거를 했을 때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래? 구체적인 방안이 뭐야? 라고 나한테 물어봤을 때 저는 아이들과 함께 앙투라지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면접관들도 앙투라지가 뭐야? 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막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막 이렇게 앙투라지가 주변 측근을 뜻한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서로의 앙투라지가 되어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나누고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진정한 가치인 사랑을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나눔과 배려를 기반으로 하고 그리고 공감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가치와 자질을 길러주는 공감적 리더십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다라고 하고 앙투라지 프로그램의 세부적인 요소들을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찰칵찰칵 주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의 얼굴을 관찰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상대방이 무언가에 집중하고 있을 때, 공부하고 있을 때, 활동할 때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주는 주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이 찍어준
나의 모습, 나의 표정을 보면서 내 자신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또 얼굴 근육 같은 경우는 감정을 나타내는 근육이기 때문에 내면의 정서까지 파악할 수 있는 이런 주간을 운영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내가 뭐 아이들하고 이런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협력적 인성교육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와 이렇게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 내가 아이들과 어떤 활동을 하겠습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말했을 때 면접관님의 내 면접 내용에 대한 집중도가 정말 달라질 거예요. 제가 실제로 보건 실제 면접에서 1번 구상형 문제가 약간 이런 식의 문제였어요. 문제 있는 여러 학생을 모아놓고 이 학생들과 다 같이 어떠한 가치를 가르치기 위한 동아리 활동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떠한 활동을 할래? 그런 문제였는데 저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뭐 1주, 2주, 3주, 4주 이렇게 다 나눠서 거기에 맞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계획을 했고 결국은 사랑의 가치를 아이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면접 시간도 굉장히 마지막 순서였어요. 그러면 면접관님들도 굉장히 지쳤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대부분 그냥 채점하기 위해서 바닥만 보고 있다라든지 그냥 표정이 아무런 변화가 없으신데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필기를 하다가 딱 고개를 들고 저를 보셨고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 행복해하는 표정을 보니까 정말 입가에 미소를 띄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떠한 교양 프로그램, EBS 이런 것도 너무나 좋은데 예능 프로그램을 보라고 한 이유가 이렇게 창의적인 답변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이에요. 앙투라지 그리고 뭐 이런 찰칵찰칵 주간 미주알, 고주알, 인터뷰 이런 것들에 대한 언어는 뭐 알쓸신잡이나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서 착안해낸 부분이 많아요. 특히나 제가 알쓸신잡 보면서 정말 와 우리 그 전문가님들의 그런 토론 방향에 대해서 정말 깜짝 놀랐던 게 해남 땅끝마을에 가서 봉수대 기능을 살펴보면서 정말 나는 그냥 봉수대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서로에게 정보 공유를 하는 그런 단순하게 생각을 했다면 그분들은 정말 거기에서 다양한 생각을 하세요. 뭐 예를 들면 신경의 뉴런 세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디지털 시대, 정보화 시대까지 확장해 가면서 토론을 합니다. 전 이걸 보면서 그럼 이걸 융합 수업에 적용시켜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동수대 이런 부분은 우리 사회 과목이나 역사 과목에 나오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신경 누련세포 그러면 생물과 연계되는 부분이고 정보화 시대 그리고 디지털 시대까지 이야기를 나누는 거면 그러면 정보 과목, 컴퓨터 과목까지 연계해서 융합 수업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들도 이제 내가 임용시험을 받고 이제 면접을 준비하고 있으면 그런 프로그램들이 그냥 하하호호 웃는 프로그램이 절대 아니에요. 제가 느낀 거와 같이 선생님들도 이거 면접에 이렇게 적용될 수 있구나. 이 부분을 이렇게 활용할 수 있구나 라는 거를 좀 발견해 가면서 노트북으로 싹 정리를 해 가시기 바랍니다. A4 용지에 싹 다 정리를 했으면 이제 범주를 나눌 필요가 있어요. 그런 범주는 교육학 강사님의 책을 보면서 어떻게 범주를 나눴는지 확인을 해보고 범주를 나눌 수도 있고 아니면 시책도 차례를 보면 뭐 다양하게 범주화가 되어서 나와져 있죠. 그러면 그 보면서 범주를 나눌 수 있겠죠. 저도 이렇게 막 달달달달 쓰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거를 어디에 적용할까 저기에 적용할까 하면서 범주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철학으로도 나누고 뭐 정신건강 파트 뭐 안전사고도 있고요. 민주교육 공동체 역량, 협력적 인성교육, 그리고 나의 교직관, 내가 교실을 구현한다면 어떠한 교실을 구현할 건지, 그리고 학교 자치, 학생 자치, 그리고 학부모 교육 이렇게 범주화를 나눠서 여기에선 이거, 여기에선 이거 이렇게 좀 나눌 필요가 있어요. 알쓸신잡 첫 부분을 다 정리해 놓은 거는 선생님들끼리 스터디를 하면서 면접 예시 문제 같은 걸 풀 거예요. 그런 답안을 구성할 때 써두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예시 문제를 보고 뭐 구체적인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라고 했을 때 정말 구체적으로 내가 정말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 봤다. 난 여기에 대해서 프로그램명도 알아 라고 생각하면서 좀 깊숙이 진지하게 자세히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이게 꼭 여기에만 적용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만약에 제가 아까 말했던 뭐 찰칵찰칵 주간 이거는 좋게 말해서는 상대방의 이해, 나의 이해, 모두의 이해라고 했을 때 이게 나중에 학교폭력
예방 차원으로도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아이들이 서로의 얼굴을 잘 보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과 처음에 친해지게 하기 위해서 뭐 아이스 브레이킹도 있지만 일주일 정도 본인의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아이들의 서로의 모습을 찍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 이렇게 다양한 방면으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딱 한 범주에만 고정시켜 놓지 마시고 다양하게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답안 구성하실 때는 교육 월간지, 교육청 홈페이지 잘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교육 유튜브, 서울교육 이런 정보 매체들도 자세히 잘 활용해 보시면 거기에 다양한 정보들이 많으니까 그 부분을 그냥 이렇게 넘어가지 마시고 그거를 내 면접 분명히 적용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나의 교직관입니다. 저는 교직관을 만들 때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뭐 나의 역량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봤고 그리고 나의 강점 역량을 어떻게 구체화시킬 것인가 이런 것도 제가 적어 놓은 게 있네요. 단점. 저는 좀 작은 체구다. 이런 작은 체구가 학생들로 하여금 선입견을 가지고 교사로서 존중해주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내가 먼저 학생을 존중하면 그 학생도 나를 존중할 거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친구 같은 교사로 아이들에게 라포를 형성하는 데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스와트 분석이라고 하죠. 나의 강점, 부족한 점, 뭐 보완이 가능한 점, 뭐 이런 식으로 분석을 좀 해보면서 나의 역량을 먼저 확인해 보시고 거기에 맞는 교직관을 수립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교직관도 어떠한 교사가 될까라는 거를 한 가지로만 생각하지 않았어요. 구상형 문제로 나의 교직관 접목시켜서 이야기할 때는 쭉 내용이 나와 있을 거란 말이죠. 문제. 그래서 거기에 적합한 교사상, 교직관 이런 거를 말하기 위해서 좀 다양한 방면으로 생각을 했어요. 좋은 교사랑 어떤 교사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봤을 때 뭐 좋은 관계를 이끄는 교사도 있고 함께 수업을 만들어가는 교사, 열정 있는 교사, 뭐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교사, 사랑의 가치를 품고 함께 있어주는 교사 이렇게 다양하게 답변을 준비를 했었고 상대방의 감정을 울리는 그런 교직관 같은 경우는 다양하게 봐야 돼요. 솔직히 다양하게 봐야 되고 드라마에서도 선생님을 모티브로 한 드라마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 걸 보면서 어떠한 프로그램을 봤을 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러한 교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게 면접관이 나에게 좀 더 집중하고 내 대답에 귀 기울여주고 면접관의 마음을 흔드는 그런 답변이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선생님들도 분명히 제가 말한 답안 유형이 어떤 건지는 대략적으로 이해가 가실 거예요. 시책에서 마을 결합형 학교를 봤다. 그러면 그 마을 결합형 학교를 실현하겠습니다. 이렇게 두리뭉실 말하지 말고 마을 결합형 학교는 학교 안팎에서 교육과 배움이 일어나도록 학교가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거다라고 말하면서 그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거냐? 그러면 저는 알쓸신잡에서 이런 내용이 있어요. 멍 때리기 이런 게 있거든요. 뇌는 멍 때리는 시간이 있어야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오고 내가 쉴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가르쳐 주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저는 이 부분을 착안해서 마을 결합형 학교 어떻게 구체적으로 운영할래 할 때 저는 명상교실을 운영하고 싶다라고 했거든요.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해서 어르신이나 아니면 저희 학부모 이런 자원을 활용해 명상교실을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뇌에도 쉼이 있어야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뇌의 휴식 그리고 정서적 안정, 마음의 평화를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마을 결합형 학교의 구체적인 방안으로 명상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또는 컬처 스트림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싶습니다. 지역사회 문화유산을 우리 마을에 계신 어르신들을 활용해서 문화의 한 줄기를 배우고 영화를 보고 나서도 그냥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시대에 직접 살았던 우리 마을에 있는 자원들을 활용해서 생생한 경험담도 들어보고 아니면 지역사회에 영화관은 다 하나씩
있으니까 영화관과 협력을 해서 우리 아이들이 이런 영화를 볼 때의 문화 예절이라든지 아니면 영화 제작에 관심이 있는 아이들이라면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을 때 어떻게 참여시킬 수 있는지 이런 컬처 스트림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프로그램명을 만드는 것이 정말 면접의 성패를 가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차별화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이런 면접 답안을 남들이 그냥 모범 답안으로 써놓은 것만 그냥 달달달달 외우지 마시고 구체적인 활용 방안에 대해서 논의해보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제가 면접 경험담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그럼 모두 힘내시고 면접 준비 화이팅입니다. 그럼 안녕.